네, 안녕하세요. 이승민입니다. 제목을 30살에 구글이 인정한 개발자가 될 수 있었던 공부법이라고 좀 약간은 어그로를 끌고 싶어서 이렇게 적긴 했는데, 그냥 제가 학생 때 그리고 사회초년생 때 어떻게 공부했었나, 어떻게 살았었나, 그런 얘기를 주로 할 거고, 구글이 인정한 개발자라는 키워드는 제가 구글 디벨로퍼 익스퍼트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너 이 기술 잘 하니까 개발자들한테 잘 알려줘 라고 에반젤리스트 선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분야에서 하고 있고, 한국에는 4명 있는데 그중 1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정이 됐던 게 2018년이었어서 그런 나이를 알 수 있겠죠. 대충 그런 나이입니다. 네, 제 이력 간단하게 하면은 저는 처음에 창업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인 컴퍼니라고 리멤버라고 명함 만들어서 사진 찍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초기에 만들었었고, 뱅샐러드 갔다가 이제 GD랑 에어프레미아라고 항공사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많이 없으시군요. 네, 오늘 가서 검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사의 자회사 프론트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지속 가능한 개발자를 위한 조언을 발표해달라고 처음에 요청이 왔어요. 근데 제가 지속 가능한 개발자라는 키워드를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사실 번아웃이라는 단어거든요. 아마 시니어 개발자라면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번아웃 어떻게 하면 안 오지? 그래서 어떻게 행복하게 개발하지? 이런 고민들을 주변 동료들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거는 너무 늙은 사람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여기 행사는 사실 학생 개발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번아웃이 저는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면 안 되죠. 아직 시작도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번아웃이라는 단어는 너무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 개발자 애들에게 어떤 주제를 하는 게 더 적절할까 고민했을 때, 제가 2019년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30살에 학교를 갔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커리어가 있었다가 좀 졸업만 늦게 했었는데, 질문을 그때 가장 많이 받았던 게 어떻게 해야 잘할까요? 형은 딴 데서 뭐 커리어 좀 쌓고 창업도 하고 리멤버 만들다가 졸업하려고 학교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커리어를 쌓았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니어 때 어떤 식으로 공부했나, 그 학교 후배들에게 말했던 것들을 좀 길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학창 시절에 이렇게 했었다, 그리고 제 주니어 시절은 이제 리멤버 들어가서인데 그때 어떻게 공부했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비결,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학창 시절을 쭉 그냥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앞에 나영님은 좀 엄청난 비법들을 많이 공개하셔서 근데 저는 그런 비법이 없습니다. 그냥 나 이렇게 살았다 밖에 없는데, 제가 2011년에 군복학을 했어요. 2010년에 전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기계과였습니다. 1학년 끝나고 바로 군대 갔다 왔는데 1학년 때 기계과를 했었어요. 근데 기계과도 C 언어를 배우거든요. C 언어가 재밌더라고요. 회로랑 C 언어 다 이제 들어보니까 회로는 재미없고 C 언어는 재밌네. 그래서 그럼 난 컴퓨터를 가야겠다. 그래서 전과를 결심을 하고 보안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제가 한동대라고 포항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는데 거긴 보안학과가 없습니다. 근데 보안학과가 없으니까 보안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동아리를 옛날에 선배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90년대 때.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동아리인데 보안학과가 없으니까 점점 옅어져서 개발 동아리예요. 그래서 보안 동아리야라고 말만 외치는 개발 열심히 하는 동아리였는데, 이 당시에 저희 학교에서는 좀 동아리에 들어가서 다 같이 개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컴퓨터공학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지금은 좀 많죠. 근데 그때는 되게 적었어서 그냥 다 같이 어디 동아리 들어가자, 이런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들어갔고 여름방학에 4주 동안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보안 관련해서. 근데 사실 그 교육보다는 2011년에 가장 키워드는 모바일의 태동이거든요. 정확히는 2010년에 아이폰이 이제 스티브 잡스가 발표를 하고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 카카오톡이 나오고, 이 당시에 제가 복학을 했었어서 4학년 선배들이 이런 앱을 만들었었어요. 한동 어플이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은 사실 플레이스토어에 앱 올린다고 해서 아무도 안 찾아보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플레이스토어에 매일 들어가서 와, 오늘은 어떤 앱이 나왔을까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주던 시대였거든요. 좀 믿기지 않지만 그땐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들어서 홍보도 안 했는데 그냥 전교생이 다 사용했어요. 와, 우리 학교 앱 있대. 앱이 아예 없었으니까. 근데 선배들이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학생에게 교육을 시켜서 물려주자라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야, 너네 남아. 복학생 너네들 좀 열정이 넘치니까 남아서 우리한테 배우고 이거 해.
그때는 약간 강압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 그래서 아, 네 하고 이제 나머지 교육을 하게 됐는데, 안드로이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자바를 몰랐습니다. 막 독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헤드퍼스트라고 지금도 있는 책이잖아요. 요거 그냥 일주일 안에 다 읽으래요. 그래서 다 읽었습니다. 근데 읽었는데 사실 다 이해하진 못했죠. 대충 읽은 척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자료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안드로이드 뭐 어쩌고 딱 검색하면 자료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블로그도 그렇고. 이땐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막 나왔던 때라. 그래서 제가 볼 수 있는 문서는 요거 하나뿐입니다. 지금도 있는 문서인데, 그 구글 디벨로퍼스의 안드로이드 레퍼런스 치면 API 다 나오거든요. 그냥 여기다가 아, 나 이런 기능 필요한데, 이 기능 영어로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 API 좀 쓸만하겠는데 해서 갖다 쓰고, 약간 사전 보면서 개발하는 기분?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UI 엄청나죠. 말도 안 되는 UI인데 그 당시엔 이게 혁신이었습니다. 와, 앱이 있어, 우리 식단도 볼 수 있어. 그래서 다들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 UI 비율도 좀 이상한 비율인데 이런 앱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나마 이게 발전시켰던 거예요. 그 전엔 더 이상했었어요. 그래서 4주 보안교육하고 나머지 안드로이드 공부를 하다 보니 2011년 여름방학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011년 겨울방학이 또 왔습니다. 학기를 열심히 하고, 저 한국 어플 열심히 유지보수 하고 있었는데, 요즘 크로스 플랫폼 하면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플러터에서 진짜 뜨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회사에서도 쓰고 있고. 근데 이때부터 사실 나왔던 용어예요. 2011년 저 시절에도 야, 크로스 플랫폼 맵으로 앱 만들면 개발자 안드로이드 iOS 다 뽑아야 되는데 한 명만 뽑고 개꿀 아니냐. 그래서 이런 기술이 그때부터 대두가 됐는데, 폰갭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제가 폰갭을 지금 검색해보니까 네이버에 2012년 1월에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2011년 겨울 12월부터 이걸 했었어서 정말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아마 같은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메소드 하나하나 찾아서 하면 되겠지 해서 뭐 비슷한 이런 결과물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딱 이거까지만, 이거 약간 시연할 때 베스트 케이스 보여주고 나머지 안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이 쉽지 않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결과물을 결국에는 못 만들고 프로젝트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또 겨울방학이 끝나버렸습니다. 네, 그 다음 여름방학에는, 그 당시에는 좀 공모전을 다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선배들이 방학마다 뭔가 큰 공모전들을 하나하나 도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막 검색하고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소프트웨어 재능 기부 챌린지라고 나라에서 하는 건데, 소상공인에게 어떤 IT 서비스를 무료로 만들어주고 그걸로 평가받아서 상 받는 그런 공모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한동대학교에 히즈빈스라고 아직도 있거든요. 저희 학교 졸업생이 만든 거라 그 한동대 내에 이런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사회적 기업이어서 장애인분들 고용해서 그분들이 서빙하시고, 그분들이 바리스타 커피도 만드시고, 그래서 장애인 고용해서 교육시키고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 어제 학교에 있으니까 선배님 저희가 이거 앱 만들면서 공모전 하고 싶은데 앱 좀 만들어 볼게요. 근데 앱 안드로이드는 압니다. 한동어프 그래도 1년 동안 이제 짬밥이 쌓였으니까 안드로이드는 자신 있어. 근데 이제 요거 하려면 서버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서버 개발 나 하나도 모르는데, 근데 뭐 스프링이 뜬대. 요즘 뭐 그때 전자전구 프레임워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 시대에는 야, 이제 스프링이 전자전구 프레임워크가 돼서 회사에서 다 이거 쓴대 막 이러면서 선배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자. 이 당시에도 이제 토비 책이 국룰이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다 읽어야 되는데 정말 다 읽기는 힘들고, 제가 선택했던 방식은 요거였어요. 거기 코드들이 다 있잖아요. 그냥 무지성으로 따라 쳐요. 그냥 받아쓰기 하는 거죠. 이유는 몰라. 그냥 받았어. 근데 받아쓰고 컴파일 하잖아요. 그럼 안 돼요. 100%안 됩니다. 왠지 몰라도. 근데 그런 그 컴파일을 되게 하는 과정에서 책에 드러나지 않은 디테일을 제가 찾아내다 보니까 그러면서 좀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아, 빈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때는 이제 XML로 설정 막 마이바티스라고 이것저것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기본기를 좀 많이 익혀 나갔습니다. 탑10까지는 들어갔는데 결국 입상은 못했어요. 참가팀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서 탑10이 엄청난 것도 사실 아니긴 합니다. 근데 5명이서 5개월 프로젝트를 한 거거든요. 방학 다 쓰고 학기 중에도 한 1, 2개월 정도는 요 발표하고 마무리하느라 시간을 꽤 많이 썼는데, 장기간 협업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지식 되게 빡세게 공부했던 게 나중에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금 저희 회사도 스프링 쓰고 있는데, 제가 여기 창업 멤버다 보니까 그 옛날 코드도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근데 2013년에 본 그 토비의 지식으로 지금 와서 물론 공부를 더 하긴 했지만 무슨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시작할 때. 그래서 무엇이든 공부해 놓으니까 좋더라. 2013년 1학기에는 교환학생 갔습니다. 교환학생 미국은 1월에
학기 시작이어서 뭐 프로젝트 할 새는 없었고 영어를 열심히 했는데 영어만 한 건 아니고 학기 중에 이제 조교를 했었고 방학 중에 인턴도 했었어요. 근데 교환학생 가서 TA랑 인턴을 한 거는 되게 특이한 경험이거든요. 저기 뭐라고 써있죠? 선배가 알려준 교환학생 노트? 그래서 어떤 분이 쓴 책인데 제가 교환학생 그 인턴했다라고 페이스북에 쓰니까 그걸 보시고 여기다 그 경험 좀 적어달라 그래서 챕터 하나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책에도 실었던 경험인데 학기 중에 TA는 그 교환학생 도착하니까 한국인 컴공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입학날 그 다음 날에 사무실 찾아갔어요. 나 4학년 1학기인데 실력은 자신 있다. 영어는 자신 없다. 저 토익 500점이어서 교환학생 한 거예요. 영어 정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 좀 TA 좀 시켜달라. 그렇게 해서 했었고 방학 중에 인턴 했던 거는 이 교수님한테 나 인턴도 해보고 싶은데 이력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같이 이력서 막 쓰다가 컴공 교수님 다 찾아갔어요. 이력서 다 돌리려고. 그 외국인 교수님들 사무실 똑똑해서 I'm Korean student, 시니어 이러면서 막 인턴하고 싶다고 다 돌리고 근데 결국엔 안 됐습니다. 왜냐면 비자가 안 됐거든요. 학생 비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 노력이 가상하니까 계절학기를 인턴십 수업을 들어보면 어때? 아마 있지 않나요? 계절학기 인턴십하고 연계하는 거? 그거 해보는 거 어때? 라고 제안해 주셔서 계절학기로 듣고 비자 연장해서 했는데 제가 돈이 없었어요. 여기 학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나 돈이 없어서 여기 기숙사비를 못 내는데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이 그럼 너 노력이 또 가상하니까 홈스테이를 무료로 시켜줄게. 그래서 홈스테이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게 홈스테이 때 사진이거든요. 저 개 보는 게 제 일이었어요. 공짜로 재워주니까 개 열심히 밥 주고 저 잔디 깎고 막 이랬거든요. 이런 활동을 했었다. 그리고 2013년 1학기 바로 졸업하기가 아쉬우니까 팀플을 경험하고 싶었고 그래서 휴학하고 큰 공모전을 한 번 더 하자. 조별과제도 하잖아요. 근데 조별과제가 항상 배신과 뭐 여러 가지가 난무하는 그런 것인데 저는 다 같이 한 목표를 바라보는 팀 경험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휴학하고 뜻 맞는 애들로 팀을 꾸리자. 랜덤으로 꾸리는 게 아니라 근데 뭐 나가지? 근데 그 당시에 이매진컵이라고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 근데 이게 세계 대회입니다. 그냥 간지 나서 선택했어요. 그냥 국내보다는 세계 대회가 멋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준비하지? 하다가 MSP라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튜던트 파트너스라고 대회 활동인데 요거 지원해서 이게 똑같은 주최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매진컵에 관심 많은 애들이 많이 오거든요. 여기서 팀을 구하면 되겠다. 굉장히 저희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11년 전이네요. 2013년이니까 그때 해야 됐던 거는 그 스티븐 발머라고 지금 CEO가 암흑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 그래서 이 당시에는 윈도우 8, 윈도우 폰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저도 만들었습니다.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던 건데 그냥 해야 되니까 또 공부해서 하는 거죠. 근데 또 열심히 해서 과정이 엄청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1등을 했어요. 근데 세계에 대해서는 예선에서 떨어졌지만 어쨌든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방학에 했던 프로젝트를 쭉 나열했는데 그래서 당신은 주니어 때 학생 때 어떻게 공부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공부했다. 어떤 방학마다 우리 요번에 뭐 만들까? 한국어풀 만들자. 공모전 나가자. 공모전 나가면서 스프링 공부해보자. 이미지건 나가니까 C샵 해보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좀 잡아서 공부를 많이 했었고 방학에 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늦게 가가지고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방학에 한 달 정도 좀 쉬고 하는 애들 보고 너가 쉬는 게 말이 되냐라고 꼰대 짓을 좀 했었는데 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이 방학에 쉴 틈이 어딨냐, 하루 종일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이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학기 중에도 사실 쉬진 않았어요. 사실 학교 공부를 더 안 했죠. 학점 그렇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학교 공부를 그냥 놔버리고 딴 거를 더 많이 했습니다. 한동호프 유지보수만 해도 할 게 좀 있었고 이공계 동아리코 공모전이라고 돈 벌어오려고 저런 거 했고 삼성 프렌즈십도 했었고 저 외주도 하고 저 특허청 기자산이라고 쓸데없는 것도 하고 그냥 별의별 걸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학교 공부 위에 무언가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랑 고르지 말고 해라. 사실 특허청 기자는 컴공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사회현상 찍고 기사 쓰는 건데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도 했거든요. 근데 다 도움이 됐다고 믿어요, 저는. 그래서 모든 이거 하면 어떨까? 뭐 하면 잘 되냐? 고를 사치가 없다.
그냥 내 앞에 있는 거 해라. 내 앞에 기회가 있다? 그럼 다 도전하고, 도전하면 한 90%는 안 되거든요. 그럼 되는 거 10% 잡으려면 다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했다가 실패를 많이 하실 텐데, 뭐 오늘 쭉 했던 것만 해도 앞에 부분에는 실패 되게 많이 했잖아요. 뭐 마지막에는 이매진컵 덕분에 제 커리어가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그 실패들이 다 쌓여서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경험이니까 열심히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 때는 그럼 어떻게 공부했냐? 창업은 대표를 잘 지냈고, 리멤버에서 안드로이드 개발하는데 2년은 혼자 개발했어요. 그리고 3년 차에 첫 동료가 안 돼 신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까지도 사수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수 없이 쭉 공부를 했고, 그럼 어떻게 공부를 했냐? 일단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발표를 하고 있지만 옛날엔 기술 발표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술 행사에서 발표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걸 준비하면서 이론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가장 많이 했을 때가 아마 2019년일 텐데 1년에 12번 이상 발표를 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쉬지 않고 새로운 주제로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했었고, 장점은 알고 있는 지식을 정리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이거 돼, 이거 하면 이거 돼라고 지식들이 파편화된 게 많은데 그게 사실 다 연결돼 있잖아요. 딱 섬처럼 떠 있는 지식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하는 과정에서 좀 기술들이 제 머리 안에서 명확해졌던 것 같고, 원리들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래서 이런 적도 많아요. 나 이거 모르는데 공부하고 싶은데, 그럼 발표주로 지원을 합니다. 그냥 하면 저희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럼 한 2달 뒤에 발표해야 되니까 공부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로 저를 체근하는 방식을 많이 했었고, 두 번째는 업계 사람들이 저를 기억합니다. 맨날 발표 자리에 등장하니까 저의 이름도 알아주고 브랜드가 생긴다. 그래서 지금 구글 리뷰러 익스퍼트까지 된 것도 발표를 하다 보니까 구글 직원분이 승민유 관심 있어요? 먼저 연락이 오셔서 뭐 지원해가지고 잘 돼서 한 거거든요. 근데 발표가 너무 좋은데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이유는 자신감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다 아는 내용일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여기 와서 발표하는 게 뭐 괜찮나? 시간 뺏는 거 아닌가? 근데 누군가에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여기서 제 말의 의미를 진짜 가져가는 사람 많지 않을 텐데, 어쨌든 그 많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발표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좀 틀려도 돼요. 틀려도 모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블로그 같은 거, 기술 블로그 보다 보면은 그거 봐서 개발했는데 안 되는 경우 엄청 많잖아요. 그럼 걔가 이 새끼 거짓말이네 고소해야지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틀려도 넘어가거든요. 얘는 안 됐나 보다, 얘는 됐나 보다, 나는 안 되는데, 이러고 또 다른 자를 찾잖아요. 그래서 조금 틀려도, 다 틀리면 좀 문제겠지만, 그래서 그냥 조금 틀려도 되니까 내 경험에 자신감을 가지자. 내가 했던 거잖아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난 됐는데. 그래서 내 경험에 자신감을 가지고 지식을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면 좋겠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키워드입니다. 제가 오늘 꼰대 말씀만 드리는 것 같은데 야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했고, 그래서 조심스러운 단어인데 제가 정말 가장 많이 성장했던 방법이어서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만들어진 코드에 새로운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 크게 개발이 2가지 방향이 있을 텐데 저는 여기에서 실력이 많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거 만드는 거는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기존 거에서 요구사항 반영해서 변경하는 게 운영 관점에서 많은 고민과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회사 업무가 딱 그렇습니다. 못 바꾸는 레거시 코드가 있고 사용자가 이미 많아서 바꾸면 막 장애가 나고 요구사항도 복잡해. 근데 이거저거 다 해달래.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EBS 같았어요. 와, 이 문제만 풀어도 잘할 것 같아. 학원 안 다녀도 되겠다. 그래서 회사 업무만 열심히 해도 성장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근데 제가 사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니어가 이 문제를 풀기에 하루 8시간은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정말 많이 했고 한 새벽 6시까지, 하루 일주일에 2-3번은 6시까지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찜질방에서 자고 9시 출근하고, 리멤버 때 그랬고, 뱅셀 때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2-3시로 줄었고, 지금은 그렇게 잘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 이슈로. 체력이 있을 때 야근을 많이 해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수 없이 회사 일을 열심히 하면은 스스로 복잡한 문제를 혼자 해결하니까 사고를 좀 많이 치긴 하거든요. 회원가입이 2일 동안 안 돼. 망했죠. 그래서 엄청 혼납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은 신중해야겠다라는 걸 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험의 폭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발표도 하고 야근도 하면은 이거를 영원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전 절대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바로 번아웃이 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자의 비결은 그냥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한 걸 한마디로 치면 갓생 사세요인데 이 갓생 하기 싫은데 계속 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게임만 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해봅시다. 제가 게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퇴근하고 막 좋아하는 케이크만 먹으면서 살 수 있어. 그럼 매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와, 나는 퇴근하고 발표 준비가 너무 재밌어. 케이크 먹는 것 같아. 회사 코드 개발이 롤 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하면 매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근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미 퇴근했어요. 저는 이미 6시, 7시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근데 내 자의로 이 회사에 내 의자에 앉아서 회사 코드로 취미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재밌지 않나요? 야근이 너무 재밌다. 와, 나 지금 취미생활 중인데? 너무 재밌다. 매일매일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좀 했었고, 근데 약간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나 이거 재밌다고 좀 스스로 체면을 많이 걸었고, 얘를 좋아하면 지치지 않는다. 일이 태어날 때부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좋은 본능적인 취미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취미가 정말 많거든요. 게임 저 스타랑 롤은 아직도 합니다. 마술은 어렸을 때 했었고, 축구는 그냥 취미로, 그래 잘하진 않아요. 그냥 취미로 열심히 하고, 사실 이게 제 본진이죠. 그래서 저 애니 엄청 좋아합니다. 일본어 그냥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러브라이브 좋아해서 요 성우 공연 보러 일본에 다닙니다. 한승연 팬클럽 가입했었고, 러블리즈도 11월에 공연 있는데 그거 당연히 갑니다. 저 러블리즈 올콘 다 갔거든요. 그래서 또 갈 거라서 너무 좋고, 춤도 췄었고 1년. 페스티벌 정말 많이 다니고, 해외로 페스티벌 다니는 모임이 있어서 그걸 매년 가고, 여행 너무 좋아해서 여행 유튜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보여드릴 텐데 구독자가 적어요. 구독해주세요. 그래서 성공만을 위해서 달리면은 결국 허무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결국에 성공해도 허무한 것 같아요. 내가 뭘 위해 살지? 이걸 위해 살았나? 그러니까 취미가 단순히 리프레시하는 점으로도 되게 중요한데, 그냥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살지, 이런 느낌. 그래서 취미를 꼭 가지면 좋겠고, 그래서 요즘 빠진 취미는 뭐냐? 유튜브입니다. 광고예요. 그래서 이거 구독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QR코드 있으니까 다들 찍고 구독해주시고 발표 드려줘서 감사합니다. 네.